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감을 오래 하셨다 보니 정책에 대한 질의는 별로 없으시고 다들 이제 후보자께서 북한을 방북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난 과거에서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 편향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누가 보면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근데 제가 여당 간사이긴 하지만 후보자님께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그 이제 민주화 운동 참여하시고 또 87년 6월 민주항쟁도 참여하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위 이제 빨간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신 있게 강하게 반박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그런 시대가 와도 그런 역할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2025년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모든 행동이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다.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다. 이미 경험하신 네. 분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뭐 그런 겸손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칫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가 그냥 몇 마디 말로 다 폄훼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좀 모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87년 6월 항쟁에서 그 당시 어쨌든 옥고를 치르시고 하셨는데 후회하진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80년 5.18 이후에 공주의봄 민주화운동 참여하셔서 삼천교육대까지 끌려가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후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후보자님 같은 그런 역사를 누군가는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욕도 하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다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거는 정치 편향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니까 비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런 민주화 세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후보자님께서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너무 겸양을 보이셔서 너무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으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후보자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던 많은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뭐 16번 방북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을 가셔서 지금 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셨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좀 평화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반공이란 단어를 들어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슬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뭐 노태우 전 대통령 이분들 보면 그 누구보다도 남북관계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엄혹했습니다. 머리에 뿔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을 북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시절이죠. 근데 박 대통령 어떻게 하셨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그때 중앙정보부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과 평양을 계속 오가면서 이 협상안을 끌어냈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계속 남북을 오가며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런 그렇게 알고 것들이 있습니다.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냐면 향후의 교육에 대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안에서 보수당, 진보당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걸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회색 인간들만 계속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대한민국 교육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기사 봤어요.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거리처럼 회자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가 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제지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 제지합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이런 논란 때문에. 제지하면 당신은 어느 쪽이냐 편가르고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놈의 정치 중립성 때문에. 정치 중립성을 따질 때가 있고 안 따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이들을 회색 인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께서 가지고 계셨던 지금까지의 그 길들을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 있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장관 후보자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벌써 몇 달 전이긴 하지만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죠. 그거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네. 이런 거는 바로잡으시라는 겁니다.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단이 났습니다. 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요, 계엄 얘기 못합니다. 왜? 또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니까. 교사들이 못 가르쳐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거 바꾸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얼만큼이나 그 임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장관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민주시민 교육만큼은 꼭 한 획을 좀 그어주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민정 간사님.